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자 부동산 공법을 담당하는 최기락입니다. 벌써 3월 강의를 시작하게 됐네요. 네, 엊그저께 11월, 12월 입문과정 강의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세 번째 3순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3월 강의는 그 OT 강의, 오리엔테이션 강의는 없고요. 바로 출제와 관련된 테마들 바로 학습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겠고요. 자, 우리 그 국토계획법, 토지공법의 기본이 되는 국토계획법부터 바로 진도를 준비하겠습니다. 그 3, 4월 강의는 이제 이론을 완성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동산 공법의 전체적인 어떤 체계를 잡아가면서 그리고 또 중요한 테마를 이렇게 심화 학습하는 그런 파트가 되기 때문에 아마 제가 3, 4월에 강의를 드리는 범위가 곧 출제 가능한 영역의 한 80% 내지 90%의 영역이 여기서 강의가 진행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 1주차 강의는 총론이죠. 총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재미가 없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2주차, 다음 주, 2주차부터는 공법의 진수, 공법의 참맛을 보시게 될 거라는 거죠. 정말로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공부하면은 합격은 물론이고 부동산 전문가로 내가 승승장구할 수 있겠구나 이런 그 희망이 있는 공법 강의 그리고 합격에 확신을 드리는 공법 강의를 준비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저쪽으로 가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공부하게 될 법률이죠. 자, 토지공법의 기본이 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저희들이 약칭해서 이제 국토계획법이라고 합니다. 국토계획법이라고 하게 되죠. 그 3, 4월 강의는 여러분께서 그 11월, 12월 입문과정이나 혹시 아니면 1, 2월 기본 이론 강의를 미리 이제 한번 예습을 하신 것으로 또 강의를 미리 들어보신 것으로 전제를 하면서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 설명이라든지 그리고 또 중요도가 떨어지는 파트는 좀 가볍게 진행하는 방법으로 알겠죠? 그렇게 진행하게 될 겁니다. 자, 국토계획법이고요. 자, 이 법의 핵심은 한마디로 하면은 국토계획이 이 법을 구성하는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죠. 즉, 우리나라 국토를 개발하고 또 이용하고 또 국토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각종 행정계획으로 준비가 돼야 되겠죠. 바로 그 행정계획의 수립과 그 행정계획의 내용 그리고 행정계획의 어떤 시행과정 등을 이제 규정하고 있는 법이 이 법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국토계획법상 국토계획의 체계를 잡겠습니다. 자, 제일 위에 보면은 이제 광역도시계획을 배우게 될 겁니다. 광역도시계획을 배우시게 되죠. 광역도시계획을 배우시게 되고요. 여러분, 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단위가 뭐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단위는 광역계획권이 됩니다. 광역계획권이죠. 네. 자, 지정된 광역계획권, 이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이제 광역도시계획이다. 그렇게 배운 겁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의 지정이 없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은 없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광역시를 단위로 하는 국토계획이 아니고 지정된 광역계획권 단위로 광역도시계획이 준비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라면은 거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부합될 수 있도록, 즉, 적합하도록 이 말이죠. 한 개의 도시나 군 단위로, 한 개의 도시나 한 개의 군 단위로 국토가 계획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도시군 계획이다라고 하게 되죠. 자, 도시군 계획이라는 것은 그대로입니다. 하나의 도시, 그리고 하나의 구역 단위로 국토가 계획이 되면 도시군 계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곳이 서울이고 부산이고 광주, 대구, 울산이라면은 인천이라면은 하나의 도시가 되는 거죠. 그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도시는 그 한 개의 도시 단위로 국토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도시계획이라고 부르는 거죠. 서울은 서울시 도시계획, 부산은 부산시 도시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군 지역이죠. 강원도 평창군, 경남 산청군, 경북 예천군, 전남 무안군, 그죠? 한평군 이런 군은 군 관할 구역 단위로 군 계획이 수립되는 거죠.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도시군 계획이라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도시군 계획이라 하면 두 가지죠. 도시군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죠.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지역과 군지역이 어떤 도시나 어떤 군지역이 장기적으로 10년, 20년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지를 먼 미래를 정한 계획이 기본계획이에요. 그러면 서울특별시는 앞으로 20년 이후에 이런 모습으로 발전할 거야. 그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정한 계획이 기본계획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기본계획에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가 제시되면 그게 부합될 수 있도록 자,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를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 6가지를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하면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이 모두 몇 개 있죠? 6개. 6개는 잠시 뒤에 보기로 하자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국토교육부에서 공부하게 될 행정계획 중요한 거 3개를 소개한 거고, 이거 말고도 이제 뭐 지구단위 계획도 있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도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강론 파트에서 해당 파트에서 별도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광역도시계획부터 공부를 하셔야 될 텐데,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일단 무엇이 지정되어야 됩니까? 그렇죠. 광역계획원의 지정이 먼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저희들은 국토교육법상 광역계획권을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될 테마, 그 테마는 광역계획이 됩니다.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에 있느냐면은, 여러분 교재 31페이지죠. 31페이지 보면은, 광역계획원의 지정이 나와 있습니다. 교재를 짚어가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이 부분을 강의하고 있구나, 이렇게 짚어가면서 여러분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뭐 강의만 집중해서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 자, 지금부터 이제 광역계획권입니다. 광역계획권이에요. 광역계획권. 이게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광역계획권은, 광역은 단순히 넓은 지역이 아니죠. 넓은 지역이 아니고, 어떻게 설명하죠? 그렇죠. 이웃하고 있는 2개 이상의 시 또는 군, 2 이상의 시 또는 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를 광역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역계획권에서 광역이라는 말의 뜻은 둘 이상 시 또는 군, 2개 이상의 시 또는 군을 광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2개 이상의 시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를 대상으로 하나의 국토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묶어주면은 광역계획권이 되는 거죠. 자, 광역계획권이 무엇인지 개요 설명을 잠깐 드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광역계획을 누가 지정하지? 지정권자. 아마 시험을 칠 때는 이 광역계획의 지정권자가 제일 중요해요. 광역계획을 누가 지정하는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광역계획이 지정되는지, 광역계획권이 무엇인지, 지정권자, 지정목적, 지정 절차를 알면은 광역계획권을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거죠. 자, 일단은 광역계획권이 무엇인지 개요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개요 설명이죠. 자, 여러분 여기 이가 서울특별시입니다. 서울특별시 인근에 경기도 고양시가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가 있고, 인근에 연천군, 경기도 연천군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연천군이 있습니다. 몇 개가 되죠? 3개. 이렇게 이웃하고 있는 도시와 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줬죠. 하나의 단위로 이렇게 묶어줍니다. 묶어주면 이것을 광역계획권이라고 부르는 거죠. 광역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묶을 수도 있죠. 여러분, 여기는 저기 경기도 고양시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여기는 경기도 연천이에요. 경기도 연천. 이렇게 묶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묶어도, 이렇게 같은 도 관할구역 안에 2개 이상의 도시와 군을 묶어도 이것도 광역계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광역계획권 제도를 도입하게 됐을까? 왜 광역도시를 수립하게 될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현대도시의 도시 문제입니다. 여러분, 현대도시의 도시 문제, 대표적으로 뭐 인구 문제, 그죠? 인구가 집중하니까 주택 문제 생기죠? 교통 문제 생기죠? 환경 문제 생기죠? 이게 전부 현대도시가 해결해야 될 도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은 현대도시의 도시 문제는 한 개의 행정구역 단위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서울시의 교통 문제는, 그죠? 수십 개의 서울시 주변의 위성도시, 신도시에 계시는 분들이 서울로 출퇴근하게 되잖아요. 서울의 교통 문제도 곧 인근 시군과 연계된 도시 문제라는 거죠.
이것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개성의 시군이 함께 계획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도입된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자, 서울특별시, 경기도 고양시, 그리고 경기도 연천군을 광역구역으로 지정하면은 누가 지정해야 될까? 이걸 단순히 외우시면 안 되죠. 자, 보십시오. 우리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11월, 12월, 그리고 1, 2월 과정의 행정조직체계의 최소한을 제가 가르쳐 드렸었죠. 네. 잠깐 복습해봐요, 여러분. 행정조직의 체계입니다. 자, 중앙정부가 있죠. 중앙정부. 그때 우리는 중앙정부는 이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고요.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행정부처, 각 행정부처의 장관들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교육부 장관, 문화체육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런 장관들이에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 그러죠. 자, 중앙정부, 중앙행정기관장. 가장 상징적으로 우리는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장을 공법 시간에는 대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정부다라고 기억합시다. 중앙정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앙정부를 대표한다고 우리 공법 시간에는 그렇게 합시다. 알겠죠? 네. 상징하죠, 상징. 국토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장을 공법 시간에 상징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리고 그 밑에 지방자치단체가 있죠. 여러분, 지방자치단체는 두 개로 구분되는 거 알고 계시죠? 광역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가 있고요.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있죠.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합하여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를 합하면은 무엇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방자치단체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때 이제 광역자치단체라 하면 이렇게 되죠. 자, 5개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특별시, 서울특별시, 그리고 6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특시,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특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닌 도, 이렇게 해서 5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 6대 광역시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장이 되고요. 이 5개를 줄여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시도라고 하죠. 시도라고 하죠. 시도.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요. 광역구역은 시도에 걸친 거예요. 서울시하고 경기도 관할구에 걸쳐서 광역구역이 지정됐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왼쪽은 서울특별시, 왼쪽은 서울특별시잖아. 서울특별시. 오른쪽은 경기도가 되죠. 경기도 이렇게 되죠. 시도에 걸치게 된 거죠. 안쪽에 시장,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가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는 관할구역 범위를 각각 이렇게 넘어버렸잖아요. 경기도지사 입장에서는 경기도 관할구역을 넘어서 서울까지 포함해서 광역구역에 지정되어 있고,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경기도, 고양시, 연천군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남쪽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광역구역은 시도 관할구에 걸쳐서 지정될 때는 시도 위에 누구죠? 국토교통부, 중앙정부,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구역을 지정해야 돼요. 이게 이제 입법의 원리죠. 입법 원리. 그래서 자, 광역구역이 2개 이상의 시도 관할구에 걸치게 됐습니다. 이때는 광역구역을 누가 지정하죠? 그렇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구역을 지정하게 돼요. 그 다음에, 자, 기초자치단체. 이런 기초자치단체는 어떻게 되죠? 시군구, 그렇게 되고요. 이때 구는, 자치구라고 합니다. 자치구. 지방자치단체로서 자치권, 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로서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구죠. 그러면 대개 이제 특별시, 서울특별시 관할구는 구, 그리고 6대 광역시에 있는 구들은 자치구. 그 구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거죠. 물론 기초자치단체지만. 그래서 시군구는 기초자치단체고, 그러면은 특별시, 광역시는 특별자치시는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광역자치단체이기 때문에 특별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가 아닌 시는 여기 내려와야 되죠. 기초자치단체 되는 거죠.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도시는 여기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 광명시, 그죠? 네. 그리고 또 강원도에는 춘천시, 그죠? 또 충남에는 계룡시, 그죠? 충북에 청주시, 이런 도시도 여기 와야 되는 거죠. 경남 진주시 이런 거. 경남 산청군 여기 와야 되죠. 기초자치단체 되는 거죠. 강원도 평창군,
강원도 횡성군, 연천군 다 여기 온다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묶었죠.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도시와 군을 묶어서 광역구에 지정되면은 자 여기죠. 경기도 고양시 여기에 해당되죠. 그리고 경기도 연천군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이렇게 같은 도 관할구에 두 개 이상의 시군을 묶어서 광역구에 지정되면은 이 시군이 포함된 상급단체, 즉 상급단체는 광역자치단체잖아요. 이 시군이 포함된 경기도 고양시와 경기도 연천군이 포함된 광역자치단체는 특별시민가 경기도입니까? 경기도. 그래서 자 시군을 묶어서 같은 도 관할구역에 도시와 군을 묶어서 광역구역이 지정되면 이때 광역구역은 관할 도지사, 경기도지사가 광역구역을 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 고양시와 연천군을 묶어서 광역구역이 지정되면 이때는 광역구역을 경기도지사가 광역구역을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31페이지 보면은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합니까?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광역계획을 지정하게 되는 거예요. 광역계획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국토교통부에서 같은 도 관할구역 안에 두 개 이상의 시군을 대상으로 지정하면 도지사 이렇게 됩니다. 광역계획이 무엇인지, 누가 광역계획을 지정하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학습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역계획을 지정하는 절차죠. 지정하는 절차가 아마 책자 등급에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교재 그 32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 오면은 광역계획의 지정 절차가 쭉 나와 있습니다. 광역계획의 지정 절차가 나와 있죠. 자, 광역계획의 지정 절차입니다. 자, 광역계획의 지정 절차. 광역계획의 지정 절차. 여러분 교재 32페이지 3번에 봅니다. 32페이지 3번에 보면 심의를 거쳐서 지정한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고요. 제가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바로 보십시오. 자, 국토교통부에서 서울시하고 경기도, 고양시, 연천군을 묶어서 광역계획을 지정합니다. 지정할 때는 이 광역계획권에 관계가 되는 시도지사입니다.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관계되잖아요. 이 관계되는 시도지사, 그리고 관계시장구소, 즉 경기도 고양시장과 연천군수로부터 광역계획권 지정에 대해서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을 듣죠. 광역계획권 지정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에는 도시계획위원회예요. 국토교통부는 중앙행정기관이고, 국토교통부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됩니다. 바로 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광역계획을 지정하게 돼요. 그 다음에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도지사가 광역계획을 지정할 때는 관계되는 시도, 관계되는 지정되는 광역계획에 관계될 중앙행정기관장, 그리고 관계되는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수로부터 의견을 듣습니다. 똑같죠? 의견을 듣고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장과 관계시도지사, 시장수로부터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도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니까 도시계획위원회도 맡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도 맡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듣고 심의를 거쳐서 광역계획이 지정됩니다. 그러면은 광역계획권의 지정 절차는 지정된 광역계획을 변경할 때와 똑같거든요. 그래서 광역계획의 지정과 변경은 전부 의견을 들어보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광역계획이 지정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광역계획권을 누가 지정하는지, 그리고 광역계획을 어떤 과정, 절차를 거쳐서 광역계획이 지정되는지 등에 대해서 여러분이 살펴보신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광역계획권이 지정되면은 이 지정된 광역계획권 단위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지시하기 위해서 이제 행정계획이 수립되면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광역도시계획이라고 부릅니다.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교재는 33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광역도시계획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처음 공부하시면 광역도시계획이 무엇입니까? 이런 부분을 좀 다음에 보면 낯설지 않게 한 최소 5번 정도 반복을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광역도시계획이 무엇이냐면은, 일단 도시계획이 수립되려면 배웠잖아요. 무엇이 지정되어야 됩니까? 광역시입니까? 광역계획권입니까? 그렇죠. 광역계획권의 지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서울특별시,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그리고 여기는 경기도 연천이에요. 경기도 연천. 이렇게 묶으면은 광역계획이 되잖아요. 이렇게 묶어주면은 광역계획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광역계획이 지정되면은 이 지정된 광역계획권을 장기적으로 서울만, 고양시만 말고 이 광역계획권 전체, 이 지역 전체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지 이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지시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광역도시계획의 개념을 정의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광역시입니까? 광역계획권입니까?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행정계획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핵심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게 아니고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지시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광역도시계획은 행정계획으로서 법적 성질은 이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더라도 여기 이 광역계획권 안에 수만 명의 토지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십만 명의 토지 소유자들. 그들은 이 광역도시계획에서 법적 구속을 안 받습니다. 즉, 땅 사고 개발할 때, 그리고 집을 지을 때 이 광역도시계획에 맞도록 땅 사서 개발하고 집 지어야 한다는 법적 구속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에서 위법부당한 법적 구속을 당했다고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으로 일반 국민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비구속적 행정계획, 즉 일반 국민을 구속할 수 없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일반 국민에 의해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성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질은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광역도시계획을 누가 수립하게 될까요? 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책장을 넘겨주세요. 넘겨주면은 여러분 34페이지 제일 위에 봐요. 34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은 광역도시계획으로 무엇을 결정하게 되는지,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관한 사항, 그리고 또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참고하시고 아니어도 돼요. 거의 뭐 광역도시계획 내용으로 시험 내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 수립 기준은 밑줄은 그어야 돼요. 줄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줄 거예요. 국토부 장관은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을 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니까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 누가 정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수립 기준,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 아니 제주도에도 광역계획이 지정될 수도 있고 전라남도에도 지정될 수도 있고 강원도에도 지정될 수도 있고 서울과 인근 지역도 지정될 수 있잖아요. 그 지정 기준이 지역마다 달라야 됩니까? 다 같아야 됩니까? 기준은 전국 공통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국 공통적, 전국을 대상으로 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입니까? 중앙행정기관장입니까? 중앙행정기관장.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을 정하게 되는 거죠.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광역도시계획은 전국 어디에든지 두 개 이상의 시를 묶어서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은 전국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준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광역도시계획 수립기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기준, 나중에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기준, 나중에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정비기본계획 수립기준, 안전진단 실시기준, 각종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고, 기준은 장관이 정한다라고 공식처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죠. 광역도시계획 누가 수립하게 될까요? 수립권자인데 그 수립권자가 중요해요.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이거 연습 참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를 여러분과 같이 연습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 교재 그 34페이지에 있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은 35. 자, 여러분 교재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뒤쪽에 편집되어 있거나 37페이지구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교재 37페이지 잠깐 오실래요? 네. 자, 교재 37페이지 오시면은 왼쪽, 오른쪽 하단에 봐요. 오른쪽 밑에 보면은 4번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별표 2개 하시고 제일 중요합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의 성분을 거십시오. 광역도시계획 주로 수립권자예요. 거기에 박스 안에 37페이지 밑에 박스에 수립권자를 전부 한꺼번에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자, 교재는 그대로 두시고 잠깐 여기 집중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죠. 여러분, 광역계획권이 서울, 경기도, 고양, 그리고 연천구를 묶었습니다. 그러면은 광역계획의 왼쪽은 서울시잖아요.
오른쪽은 경기도잖아요. 이렇게 광역계획이 시도, 관할구에 걸쳐서 지정됩니다. 이때 광역계획은 누가 지정했죠? 조금 전에 배웠죠. 누가 지정하죠? 그렇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을 지정하게 돼요. 그래서 광역계획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근데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교통장관을 수립하지 않고요. 관할시도지사, 즉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협의합니다.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협의하고 협의가 성립되면 공동 수립합니다. 그래서 협의하여 공동 수립이죠. 협의하여 공동으로 수립한다 이렇게 됩니다. 광역계획의 두 개 이상의 시도, 관할구에 걸치되면 관할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고요. 시도지사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승인을 받습니다. 누구에게? 국토교통장관에게. 알겠죠? 이게요. 시도. 관계되는 시도지사, 관할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국토장관의 승인을 받아요. 그 다음에 시장구서 협의해서 공동 수립하면 시장구서 협의해서 공동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관할도지사 승인을 받는 거예요. 공식이죠. 자, 그러면은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협의해서 그 협의가 이루어지면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결정할 때 협의가 되면은 공동으로 시도지사 수립해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여기 광역계획권 지정이 있어서부터 몇 년? 그렇죠. 3년 내에 승인을 신청합니다. 3년 내에 승인 신청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3년 내에 승인 신청이 없습니다. 광역계획권 지정이 있어서부터 관계되는 시도지사로부터 3년 내에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거나 그리고 중앙정부가 법률에 따라서 수립하게 될 국가계획입니다. 국가는 중앙이잖아요.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즉 국토교통장관이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돼요. 광역계획권이 시도, 관할구에 걸치게 되는 경우에는 관계되는 시도지사가 협의해서 공동 수립하고 국토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광역도시계획이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수립이 필요하거나 그리고 광역계획권 지정이 있었나부터 3년 동안 관할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으면 국토교통장관이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돼요. 네, 여러분 박스에 37페이지 박스에 수립권자 두 분 체크 한번 봐요. 시도지사 공동 수립 이거 설명드린 거예요.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에 걸친 경우에는 시도지사, 관계되는 시도지사가 협의해서 공동 수립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국토교통장관의 수립 금방 설명드린 거죠. 읽어볼까요? 교재.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번 광역계획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으면 국토교통장관이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죠. 네. 그리고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협의해서 공동 수립하는 게 원칙이지만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협의해서 중앙정부, 국토교통부에 공동 수립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관계된 시도지사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중앙정부,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37페이지 제일 밑에 봅니다. 제일 밑에 두 번 체크해 봅니다. 국토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할 수도 있다 이거죠. 동그라미 1번 누가 요청했을 때 그렇죠. 시도지사가 요청했을 때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협의해서 국토교통부에 공동 수립을 요청하면은 공동 수립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의 요청을 받은 국토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설명이 다 됐습니까? 네. 그리고 나머지 다시 설명할까요? 또 하나 합시다. 이거 여러분 여기 경기도 고양시입니다. 일산 신도시가 경기도 고양시예요. 분당 신도시는 행정구역이 성남시고 일산 신도시는 행정구역이 경기도 고양시고 그렇게 되죠. 네. 자 여기는 연천군입니다. 경기도 연천입니다. 연천에서 군대 생활하신 분들 계시죠? 뭐 파주, 연천, 서부전선 쪽에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여기 광역계획권이죠. 경기도 고양시하고 연천을 묶어서 광역계획이 지정됐습니다.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했죠? 도, 관할 구역의 두 개의 시군을 묶어서 광역계획이 지정되면 누가 지정하죠? 그렇죠. 경기도지사, 관할도지사가 광역계획을 지정하게 돼요. 자, 광역계획 지정은 도지사가 지정하지만 광역도시계획은 관계되는 시장구서, 즉 경기도 고양시장과 연천군수가 협의합니다. 협의해서 관계되는 시장구서 협의해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공동 시장구조 협의해서 공동 수립하죠. 그리고 시장구조 경기도 고양시장과 연천구조가 공동으로 수립한 광역도시계획, 즉 시장구조가 공동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승인을 받죠. 누구에게 승인 받죠? 관할 경기도지사로부터. 몇 년 내에 승인 신청하죠? 광역계획권 지정이 있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승인을 신청해야 되고요. 이때도 3년 내에 승인 신청이 없으면 관할 도지사가 직접 광역도시를 수립하게 돼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관계되는 시장구소, 즉 경기도 고양시장과 연천구소가 협의해서 도지사에게 경기도지사에게 공동수립 요청할 수 있고요. 공동수립 요청이 있으면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고양시장, 연천구소, 관계되는 시장구소가 공동으로 광역도시를 수립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관계되는 시장구소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면 경기도지사가 단독으로 광역도시를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네. 자, 여러분 37페이지 광역도시계 수립권자 표 제일 위에 봅니다. 제일 위에 수립권자 시장구소 공동수립 뒤에 볼게요. 광역권이 같은 도 관할구에 속하면은 네, 관계되는 시장구소가 협의해서 공동수립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도지사 수립 내려옵니다. 도지사 수립. 자, 광역계획을 지정해 놓고 3년이 지날 때까지 네, 관할 시장구소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으면 네,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구소 협의를 거쳐서 요청할 경우 도지사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시장구소가 협의하여 요청하여 도지사가 단독 수립한 것은 도지사가 수립하더라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대상에서 제외돼요.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내려옵니다. 제일 밑에 봅니다. 제일 밑에 37페이지 표 박스 안에 제일 밑에 칸에 보면은 자, 시장구소 요청하면은 네, 도지사와 시장구소가 네, 공동 수립하는 것도 가능하다. 설명 다 됐죠? 네, 됐습니다. 자,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있고 이거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였고요. 그러면 이 광역도시계획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광역도시를 수립하게 될까요? 라고 합니다. 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절차죠. 그래서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 왼쪽 밑에 오세요. 여러분 34페이지 왼쪽 밑에 보면은 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절차하고 그리고 네, 승인 절차가 있는데 이것을 공부하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승인 과정을 공부하겠다는 거죠.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승인 절차입니다. 자, 광역도시계획 수립이에요. 수립. 광역도시계획 수립. 자, 여러분 34페이지 왼쪽 제일 밑에 보세요. 34페이지 왼쪽 제일 아래에 보면은 자, 광역도시계획 수립한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광역도시계획은 그렇죠, 기초조사입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는 기초조사를 하게 돼요. 기초조사. 잠깐만.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네,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공청회를 개최해서 네, 주민과 전문가 등으로부터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드려야 됩니다. 의견. 그리고 세 번째는 지방의회가 됩니다. 세 번째 지방의회 의견을 듣게 됩니다. 지방의회 의견을 드려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단계죠. 기초조사하고 공청회 개최하고 그리고 지방의회 관계되는 시도의회 그리고 관계되는 시장구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등이죠. 지방의회하고 즉 시도의회나 그리고 관계되는 시장구소, 광역구간에 관계되는 시장구소에 의견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등의 의견을 듣게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출제가 되는 부분은 주로 1번하고 2번은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초조사가 뭐냐면은 여러분 서울, 경기도, 고양, 연천을 묶어서 이 지역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은 이 지역의 현재 인구, 산업, 교통, 토지용 현황, 주택에 관한 사항, 보건에 관한 사항 등등은 당연히 조사하고 측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어떤 행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 인구, 교통, 환경, 주택, 토지용 상황 등을 미리 조사하고 측량하게 되는데 그 조사하고 측량하는 것을 기초조사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는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일단 조사 측량하여야 한다. 즉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 규정은 의무사항이에요. 그래서 조사 측량하여야 한다 라고 끝나야 됩니다. 기초조사는 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 봐요. 이 넓은 지역 서울, 경기도, 고양, 연천 이 지역의 산업, 인구, 토지용 상황,
교통, 여건, 산업, 그죠? 환경에 관한 사항, 이런 거 조사 청량하면은 많은 자금, 예산이 투입되고, 많은 인력이 투입이 돼요. 많은 시간이 투입되는 거예요. 그렇게 얻어진 자료는 일회용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기초조사를 하면은 그 데이터를, 기초조사를 통해서 얻게 된 그 정보를 체계주로 구축해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초조사 정보체계, 기초조사 정보체계,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의무적으로 구축해서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한번 구축된 그 도시 데이터는 항상 그 도시 환경 변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5년마다 변동사항을 확인하는 거죠. 해서 결과를 반영하도록 합니다. 기초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5년마다 변동사항을 확인하세요. 라고 하는 것은 신설 규칙이잖아. 올해 신설된 건 아니지만 작년, 재작년 정도에 신설됐거든요. 그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기초조사 정보체계. 어디 있냐면 35페이지 봅니다. 35페이지. 여러분 35페이지 중간 약간 밑에 봐요. 중간 약간 아래쪽에 보면은 양괄호 4번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운영 그리고 5번에 변동사항에 대한 반영이 나와 있습니다. 그 4번, 5번을 묶어서 양괄호 4번하고 5번을 묶어서 지나갈 때마다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리딩 읽어주세요. 읽어볼까요? 4번 35페이지 양괄호 4번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설마 첫 시간부터 절고 계신 건 아니죠? 네, 이게 그 인터넷이라는 게 직접 이게 대면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잘 모를 거고 농담이고요. 자기도 몰래 이제 이렇게 졸게 되죠, 그죠? 나 혼자 돌아가고 있고. 근데 또 이 사람 심리가 그 졸면서 듣고 순간순간 놓치더라도 일단 지나가고 나면 다시 듣기 싫죠. 꼭 수업을 다 들은 것처럼 막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잠 깨시고. 자, 4번 같이 봅니다. 35페이지 중간이에요. 자,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 시당구소가 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체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밑줄 그으십시오.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한다.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5번 내려오십시오. 등록된 정보 해당을 밑줄 쭉 그으십시오. 5년마다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반영시켜야 한다. 기초조사는 의무사항이다.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 5년마다 변동사항을 확인한다. 이거.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할 때는 공청회 개최입니다. 공청회 개최해서 주민과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거.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주민 의견 청취,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는 공청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공청회라고 하는 목차 그 자체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두 가지는 출제 반영이 자주 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초조사하고 공청회 개최하고 그리고 지방의회나 관계되는 시장구소 등으로부터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됩니다. 누가 수립했죠? 그렇죠. 원칙은 광역의견이 시도에 걸치면은 관계되는 시도지사가 협의해서 공동 수립하기도 하고 또 같은 도 하나를 구입하면 관계되는 시장군수가 시장구소 협의해서 공동 수립하기도 하죠. 근데 시도지사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누구에게 승인받죠? 그렇죠. 국토교통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시장구소가 협의해서 공동 수립 관할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 국토교통장관과 관할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합니다. 승인할 때는 두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협의 및 심의. 협의와 심의 절차를 거쳐서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게 되는 거죠.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과 승인이죠. 수립과 승인. 자, 승인. 이름교재 38페이지 오시면 되죠. 이름교재 38페이지 오세요. 38페이지 오세요. 오셔서, 자, 왼쪽 제일 아래에 보면 5번 광역도시계획 승인이 나와 있습니다. 꼭 읽어야 됩니다. 자, 시도지사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누구에게 승인받죠? 그렇죠. 국토교통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39페이지 오른쪽 위에, 자, 시당구소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관할도지사 승인을 받아요. 그리고 국토교통장관과 도지사가 이를 승인할 때는 3번 협의 및 심의. 이 협의 및 심의가 수립 절차입니까? 승인의 절차가 됩니까? 승인 절차.
읽어볼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할 경우에는 주의해 주십시오.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합니다. 그 광역도시계획에 관계가 되는 중앙행정기관장과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기 전 승인을 사전 협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에 있는 주의해 주십시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원하면 심의를 거쳐서 승인합니다. 네. 그리고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그 협의 요청을 받고 30일 내에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시해야 됩니다. 이 정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8페이지 다시 보십시오. 왼쪽에 38페이지요. 페이지 확인. 38페이지 보면 저 위에 심화학습이 나와 있어요. 꼭 읽어보셔야 되거든요.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설명을 듣고 읽어보면서 여러분이 읽어보고 콜 됐죠. 그래서 그 심화학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설명 듣고 그 다음에 저는 수업을 마무리하고 여러분은 읽어보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저 잠깐 봐주실래요? 네, 봐주세요. 여러분, 자, 경기 서울특별시,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연천군을 묶으면 무엇이 되는 거죠? 광역계획이 되죠. 이렇게 광역계획권이 두 개의 생의 시도, 서울시하고 경기도, 시도, 관할구에 걸치게 되면은 그때 광역도시계획 누가 수립하죠? 관할시도지사, 즉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협의해서 공동 수립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하기 위해서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은 위에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관하여 관할시도지사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위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조정 신청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 그때 조정 신청은 단독으로 조정 신청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조정 신청할 수도 있어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단독 또는 공동으로 국토부 장관에게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조정해달라고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조정을 신청하게 되고요. 그때 서울시장과 경기도 어느 한쪽에서 협의가 안 됐어.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단독으로 조정 신청한 거예요. 단독으로. 자, 공동 또는 단독으로 모두 조정 신청할 수 있지만 어느 한쪽에서 단독으로 조정 신청하면은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충분한 협의가 안 된 거잖아요. 이럴 때는 네, 국토부 장관이 기한을 정합니다. 기한을 정하여 관계된 시도지사, 즉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다시 한 번 더 협의할 수 있도록 협의를 권고합니다. 협의를 권고할 수 있고 만약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기한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직접 조정하게 되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조정하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는 이를 반영하여서 의무적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네, 자, 이런 교재 38페이지 왼쪽 상세 심화학습은 네,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여러분 광역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을 너무 완벽하게 준비한 것 같고요. 자, 이 정도 준비를 해두고 나중에 7, 8회 문제 풀면서 자, 이런 부분이 또 어떻게 문제로 표현되는지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 번 더 반복적으로 복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1교시고요. 2교시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적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요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뭐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뭐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런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뭐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